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그의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의 엄청난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투자 철학,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말 좀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보통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딱 6분만 찾아본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고작 6분이라니요. 이게 바로 요즘 투자 문화에 퍼져 있는 조급함을 딱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럼 방금 본 그 6군이라는 숫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버핏의 이 명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다. 와,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게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인내심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보통 이 산업이 앞으로 대박이겠다 싶은 걸 찾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버핏은 경고합니다. 그가 직접 겪고 분석했던 실제 역사 속 사례를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자동차는 정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 그 자체였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산업에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무려 2,0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가 생겨났을 정도라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 네, 자동차 산업은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산업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앙적인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회사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버핏이 든 또 다른 예시가 바로 항공산업입니다. 비행기 덕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 돈은 말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1992년까지 미국 전체 항공산업이 창립 이래 벌어들인 순이익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놀랍게도 0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자, 이 자동차와 항공산업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 산업이 앞으로 엄청 크겠네? 하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오래 갈까, 이걸 판단하는 거죠. 버핏은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기 위한 버핏의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어떤 복잡한 계산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바로 투자자의 마음가짐, 즉 기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버핏 철학의 가장 중심, 그 심정에는 바로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복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끈적끈적한 눈 위를 굴러가는 눈덩이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눈덩이가 충분히 멀리 오랫동안 굴러갈 수 있는 아주 긴 언덕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 긴 언덕이 뜻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1960년대만 해도 주식을 사면 평균 8년은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이건 마치 그 눈덩이가 언덕을 제대로 굴러가 보기도 전에 그냥 멈춰 새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투자는 높은 IQ가 필요한 게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기질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막 뜨거워질 때 흥분해서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시장에 얼어붙었을 때 공포에 질려 다 팔아버리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통제력. 이게 그 어떤 똑똑한 분석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원칙들이 그냥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세계에서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 사례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투자 과정을 보면요, 정말 그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편의 교과서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는 가치를 찾습니다. 당시엔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크고 안정적인 회사들 안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낸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계산이 나옵니다. 그는 엔화로 번을 빌려서 엔화 자산인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 하나를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세 번째,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뢰를 쌓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거죠.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버핏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버핏은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바로 그때가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생긴다고요. 그리고 세상은 압도적으로 단기적인 것에만 집착한다고요. 이 말은 즉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변덕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가 좋은 자산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조급함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 숫자가 증명해 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거의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크셔의 소외는 시장 평균 수익률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단순한 원칙이 만들어낸 강력한 결과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